우리 그 전산세무이익 프린트에 여기 보면 일반 전표 입력할 때는 채권 채무는 거래처 꼭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적요 입력은 적요팔 타계정 대책 입력하는 거는 재고자산이 대변에 갔을 때, 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대변에 갔을 때예요. 그래서 뭐 복리후생비라든가 이거는 종업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준 거, 기업 업무 추진비, 기부금 이런 거.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뭐 예금 적금도 은행 적고, 약속보험은 거래처 조심해야 되고, 어음기 입장에도 기록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실무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과세 이용 반드시 암기하고 문제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세금계산서 발행 수치. 오늘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이 매입 매출 전표는 왜 작성하느냐면요, 법인은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법인은. 개인은 1년에 역시 4번이지만 신고 납부는 2번만 하면 돼요. 예정 신고는 고지서가 날라와요. 예정은. 근데 법인은 4번을 다 예정 신고 납부해야 돼요. 3개월에 한 번씩. 3월 말까지 1월부터 3월을 4월 25일.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4월부터 6월까지를 7월 25일 날 신고 납부. 그때까지 해요. 그때까지. 그 다음에 2기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기 예정 신고 납부는 10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옛날에는 다 손으로 수동으로 계산기 갖고 다 두들기고, 아주 오랜 옛날에는 그 주판 갖고 계산해서 전표 같은 거 이렇게 발행한 거,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그거 다 보고서 다 입력 직접 자기가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컴퓨터로 다 이렇게 자동으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자동 작성됩니다.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동 작성됨. 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자동 작성돼요. 신고서뿐만 아니라 부속명세서도 자동 작성되는 부속명세서가 많아요. 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집계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작성돼요. 신용카드, 또 발행 수치 그것도 자동 작성되고. 그래서 그 부속명세서와 이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게 또 세무이급에는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늘은 매입 매출 전표 작성하는 것을 공부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수취할 때는 과세라는 걸 선택합니다. 과세, 세금을 부과한다. 근데 매입시는 불공도 있어요. 공제를 안 해주는 거,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그 다음에 접대비로 지출하거나, 즉 기업 업무 추진비로 지출하거나, 비영업용차, 개별 소비세 대상, 요게 정확한 단어예요. 개별 소비세 대상. 저기 경차라든가 화물차는요, 이 개별 소비세가 원래 사치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경차나 화물차는 요 세금이 없어요. 요게. 그렇기 때문에 경차나 화물차는 좀 쌉니다. 경차나 화물차는 기업의 업무에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KT라든가 SK라든가 집에 인터넷 가설하러 오면 전부 다 바깥에 내다보세요. 다 경차 타고 와요. 다 경차 타고. 저 큰 차, 뭐 세단 타고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받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개별 소비세 대상 차는 1000cc가 초과되는 뭐 아반떼, 소나타, 뭐 그랜저, 그 다음에 뭐 벤츠차라든가 BMW라든가, 그 다음에 요새 SUV 하도 차 종류가 많이 나왔죠. 그런 것들. 오토바이도 굉장히 비싼 오토바이, 뭐 이렇게 팔 높이 들고서 우두두 하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그것도 다 내야 돼요, 이거. 근데 그 배달용 오토바이 있죠? 125cc 미만 피자나 뭐 치킨 배달하는 거, 그거는 다 요 세금이 없어요. 그거는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업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공제는 개인적 소비, 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갖다 쓴다든가, 접대비로 지출하든가, 그 다음에 그 경차나 화물차를 제외한 그런 차, 9인승 이상 승합차도 공제가 되는데, 9인승 이하 SUV차 같은 거 뭐 7인승짜리도 있고 그러죠.
자, 그런 거는 공제가 안 됩니다. 이게 불공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는 원래 면세입니다. 토지는 면세예요. 사고 파는 게 면세예요. 그래서 토지의 정지비. 토지를 우리가 사게 되면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집을 지을래도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부가세 냅니다. 포크레인을 하러 오는데 한 80만 원 준다. 그럼 88만 원 줘야 돼요. 그 부가세는 공제가 안 돼요. 근데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새 건물 신축하려고 건물 철거 비용, 공장 지으려고 옛날 건물이 있는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철거해서 그 철거 비용도 포크레인이 와서 철거하잖아요. 그때 그 부가세 낸 것도 공제 안 해줍니다. 근데 이 불공은 조심할 점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수취인 경우로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 불공으로 선택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받았는데 공제 안 되는 걸 불공으로 하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한 이 불공에 해당되는 거는 그냥 그거는 일반 전표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일반 전표에, 아예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세금계산서 수취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세금계산서란 말이 나오면 과세, 발행하면 과세, 수취할 때는 과세나 불공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영의 세율은 우리가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할 때 들어간 돈은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어떨 때 발행하냐면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이거는 국내 사람, 국내끼리 거래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렇게 수출 전문업자가 대신 수출해주고 그럴 때 이거 내국 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원래 이게 마스터 레터 크레디트 해가지고 우리가 수출할 때는 미국에다 수출한다 그럼 미국에서 신용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물건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띄어먹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신용장, 그거는 마스터 레터 크레딧, 그래서 그거는 원신용장이라 그래요. 그 신용장을 담보로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 신용장, 로컬 LC를 발행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원재료 구매 확인서,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재료 샀다 하는 이런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란 말이 나오면 영세라고 선택해요. 영의 세율. 그 다음에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면 면세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나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는 영세,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는 과세, 매입시는 불공도 있다. 이렇게. 계산서는 면세 업종. 우리가 농수산물 같은 거, 그런 거 사면 면세죠. 그 다음에 꽃 같은 거, 화분 이런 거 사면 면세예요. 이거는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했을 때, 이건 계산서예요.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과세고, 이건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는 면세라고 합니다. 계산서.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간이영수증이나 무증빙 또는 간주임대료 간주공급 입력 시는 건별이라고 해요. 건건이. 아예 증빙이 없어. 기떠란 영수증 또는 간주임대료 있어요. 보증금에 대한 임대료나 간주공급은 자계사패,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그 다음 폐업시 잔존재화, 이거는 건별로 입력합니다. 건별이라는 거는 건건이 팔았다. 이거는 건별이다. 증빙이 없어. 여러분들이 용산이나 이런 데 가서 컴퓨터 한 대 샀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그냥 기떠란 영수증 그거 하나 써주거나 계산서 같은 거 하나만 써줘요. 그러니까 구매 명세표 이런 거만 써줘요. 그렇게 증빙이 없는 거. 적격 증빙이라는 거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걸 적격 증빙이라고 그래요. 적격 증빙이 아닌 것들은 건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직접 수출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도 지점들이 다 있어요.
그 우리 삼성전자 같은 데는 미국에도 있고 외국에 있고 인도 뭐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대기업들은 직접 수출해요. 그러면 이거는 수출을 선택해야 돼요. 세금계에서 발행하지 않아요. 수출할 때는 원래 세금계에서 발행 안 해요. 소비지급과세 원칙이라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걷게 돼 있기 때문에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수출은 수출이다.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에서 수치시 수입할 때 우리가 외국에 수입할 때 그 세관장한테 우리가 부가세를 내고 물건을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세관장이 나오면 무조건 수입이에요. 그렇지만 예외로 외국에서 독일에서 벤츠차를 수입을 했어. 그러면 개별 소비세 자동차 수입 시는 이거는 그 벤츠차는 공제를 못 받아요. 경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불공제 해준다 이거예요. 부가세와 관세 모두 차량 운반구에 가산한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공제 못 받으니까 아예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 전표의 발행과 수치는 카과, 면세인 경우는 카면.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거나 할 때는 카과입니다. 면세일 때는 카면, 현금 영수증 발행이나 수치는 현과, 면세인 경우는 현면. 요 빨간 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매출 시 외화 환율은 선적일의 환율, 동그라미 치세요. 선적일의 환율로 합니다. 기존 환율은 달러하고의 환율이고 재정 환율은 그 밖의 나라하고의 환율이에요. 미리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환가액을 매출에 가산한다. 미리 한국 돈으로 받았으면 그게 그냥 매출액이야. 6개월 이상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 기준 장기할 판매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매출로 처리한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때 매출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는 6개월 이상 장기로 팔았을 때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를 내는데 돈도 안 받았는데 부가세 내면 회사가 자금이 딸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세법에서 그거는 이렇게 여유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단어를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뭘 하시냐면 자, 이제 여러분 책에 문제를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몇 페이지를 비냐면 275쪽입니다. 275쪽 실무예제 1번. 자, 요 회사 코드는 똑같이 2000번으로 여세요. 회사 코드 2000번. 자, 2000번 여시고, 자, 여기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요걸 여세요. 자, 열고, 날짜는 이제 7월 1일 07월 01일 열고, 자, 주 전자마트의 제품 9천만원 공급가액에 인도하고 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발급했대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건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인도했다는 거는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죠. 전월에 받은 계약금 900을 제외한 판매대금 잔액은 다음 달에 수취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건 외상이죠. 그러면 여기 유용해서 여러분들 이거 세금계산서란 말이 나오면 아까 뭐라 그랬죠? 과세라 그랬죠? 여기 밑에 보세요. 밑에 이렇게 친절하게 나왔어요. 친절하게 매출의 과세는 여기 11번이에요. 여러분들 이 컴퓨터는요 숫자만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11번 과세 11번을 찍으셔요. 11번 여기에 11을 찍으면 과세라고 찍힙니다. 품목은 두 개죠. Q하고 P 제품. 품목이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위에 보시면 여기 복수거래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요 위에 복수거래 있죠? 복수거래를 누르시면 요 밑에 입력하는 단이 나와요. 그러면 Q 제품, Q 이렇게 찍어요. Q 제품. 그 다음에 귀여운 필요 없고 수량 100개, 단가 5만원. 그러면 찍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피제품, 피제품, 피제품. 위에 복수거래 저 누른 겁니다. 복수거래. 요 위에 복수거래 눌러서 밑에 나타난 거예요. 요게 지금 100개가 아니라 1000개죠? 1000개.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요건 2000개. 단가는 2만원. 그러면 공급가액 부가세 자동으로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량이 1000개, 여기 지금 1000개, 2000개였죠. 100개가 아니고 1000개, 2000개. 자, 그러면 여기 두 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누르고 여기를 클릭하면 Q 제품 외에 그러고 자동으로 엔터 치거나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Q 제품 외에 하고 들어가고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여기 9천만 원, 900만 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거래처가 누구냐면 전자마트라고 돼 있죠. 전자마트. 그럼 코드란에다가 전자 이렇게 찍으면 전자마트가 여기 나와요. 전자마트 맨 밑에 있죠. 그럼 전자마트 들어가고 여기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라 그랬죠. 세금계산서 요새는 8천만 원 이상 전년도 8천만 원 이상 공급을 하는 데는 무조건 컴퓨터로 발행하게 돼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컴퓨터로 발행하면 국세청 서버에 다 이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이거를 다 파악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전자세금에서 발행해야 돼요. 개인이라 할지라도 연매출액이 8천만 원 넘어가면 다 전자로 발행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종이세금계에서 발행하는 거는 그 8천만 원이 안 되는 소규모 기업들만 종이로 발행할 수 있어요. 만약에 컴퓨터로 전자로 발행해야 되는데 종이로 발행하면 가산세 1% 가산세 붙어요. 자, 그러면 여기 전자에 요 밑에 보시면 전자의 여부 해당이 되면 1번. 우리가 이 프로그램 할 때 해당된다 그러면 여부에 여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그럴 때 기다 그러면 1번을 찍으시면 돼. 분계는 보니까 단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달에 수취하기로 했으니까 대변에 이거는 혼합이에요. 그러면 여기 대변에는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분계가 되고 차변 3번 차변 찍고 자 전월에 받은 계약금 전월에 계약금으로 받은 900만 원을 제외했다. 자 계약금 받을 때 차변에 현금하고 대변에 뭐였어요? 선수금이었죠? 여러분 미리 계약금 받으면 우리가 물건 팔고서 그 계약금 받은 거 퉁치고 나머지 돈 받아야 되겠죠? 계약금 받은 거 입 싹 닫고 야 돈 다 내놔 그러면 그랬다가는 요한 씨가 막 성질 낼 거 아니야. 어디 그런 게 있냐고. 그러니까 안 되지. 자 그러면 요건 차변에 선수금. 자 선수금에 잘못했어요. 선수금이 얼마라고요? 900만 원. 9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에 뭐로 하다 그랬어요? 예. 혼합은요. 여기 혼합. 여기 요거. 1번 현금, 2번 외상, 3번 혼합, 4번 카드. 그래서 이거 3번을 찍어야 돼요. 3번 찍으면 혼합돼요. 3번 찍으면 혼합. 그걸 내가 설명을 빼뜨리고 그냥 넘어갔네요. 죄송해요. 3번 혼합. 자, 그러면 여기 선수금으로 퉁치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이에요. 108번 외상매출금. 그럼 다 전자마트하고의 거래니까 요 거래처 선수금 거래처 전자마트 적고 외상매출금도 전자마트 적었죠. 자, 그럼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럼 7월 1일은 이렇게 거래가 끝났고 자, 이번엔 실무예제 2번. 자, 실무예제 2번입니다. 자, 7월 6일입니다. 요거 다 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과세하고 이렇게 제품 쓰고 여기서 조심할 거는 전자 1번요. 분계는 전액 현금일 땐 1번, 전액 외상일 땐 2번. 그 다음에 이것저것 섞여 있으면 혼합, 카드로 결제하면 4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입력 다 됐죠? 자, 그러면 요번엔 7월 6일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죠?
다음 페이지에 실무예제, 다음 페이지인가? 아니에요. 밑에 있구나, 밑에. 그 밑에 페이지. 미국의 제임 CO LTD 컴퍼니 리미티드 컴퍼니 그거예요. 주식회사라는 뜻이에요. 수출 계약을 맺고 마스터 LC에 의하여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원신용장 제품 500개 개당 750달러 선적일의 매매 기준 1,000원을 수출 선적하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여기에 이거는 수출을 선적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유형이 뭐냐면 여기 16번 수출이에요. 이건 직수출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든가 구매하기서 내국 신용장이 없기 때문에 수출할 때는 그게 없으면 수출입니다. 16번을 찍으세요. 16번. 번호 찍으면 돼요. 품목은 제품. 그냥 제품이라고 나와 있죠. 수량은 수량은 50대. 50대 개당 750원. 선적일 매매 기준 환율 1,000원. 이거요. 이거 계산을 좀 복잡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거를 그냥 공급가액을 그냥 한번 구해 보세요. 공급가액 얼마 나오나? 공급가액이 얼마 나올까요? 그냥 금액을 직접 계산하세요. 요거 곱해요. 50대 곱하기 개당 자 여기다가 50 곱하기 750달러 곱하기 환율이 1,000원 이렇게 곱해 줘야 돼요. 그래 한국 돈이면 여기다 수량 쓰고 단가 쓰면 금액이 나오는데 이거는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럼 얼마 나와요? 3,750만 원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3,75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미국의 제임이니까 이제 이런 거는 시험 문제상에는 그냥 J 하나만 찍어도 나와. 제임스 요 회사. 그 다음에 여기 뭐 사업자 번호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눈에 띄게 빨간색으로 나왔죠? 와 이거 빨간색 이거 놓치고 그냥 가면 큰일 나요. 이거는 요거 눌러가지고 직접 수출. 여러분들 세무 2급에서는 직접 수출하고 내국 신용장 요 두 개, 회계 1급에서는 요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실무에서는 요 중개무역 방식, 그 다음에 뭐 여기 밑에 있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 이 중에 해당되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아무 말이 없이 수출 선적했기 때문에 직접 수출이에요. 대행 수출 포함. 그래서 이렇게 하고 수출 신고번호 이걸 찍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11863 다시 19 다시 120 643 그 다음에 X 이렇게 숫자 찍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다시로 찍혀줘요. 이건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이 다시를 자동으로 나오게끔 주민등록번호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숫자만 찍으면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놨네요. 자 그러면 요거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 여기에는 해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계에서 발행을 못하니까. 분계는 뭐라고 쓰냐면 전액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밑에 여기 1번은 현금이고 2번은 뭡니까? 외상이죠. 전액 외상, 전액 현금, 전액 외상, 혼합은 차대변 뭐 이것저것 섞인 거예요. 혼합. 그러면 여기는 전액 외상이니까 2번을 찍어주시면 분계는 자동으로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 여기는 부가세가 없어요. 수출할 때는 부가세 못 받으니까. 알았죠? 그냥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익히면 돼요. 자 이제 됐고 실무예제 3번. 다음 문제
희연의 전자제품 1020만원 부가세 포함해 매출하 국민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이거는 카드로 결제를 받았죠. 그리고 여기 부가세가 포함됐다 그랬죠. 전자제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는요,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여기 카과, 여기 카과 17번 있죠. 여기 카과. 이렇게 17번을 쓰세요. 카과. 그리고 품목에 이 품목은 채점사항은 아니에요. 전자제품. 그리고 수량단가 없으니까 공급가액. 자, 이거 조심하세요. 자, 여기다가 책에다 적어놔요. 카과. 부르는 대로 적어요. 카과, 현과, 건별은,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 분리된다.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 분리된다. 이거는 시험 문제 그렇게 해서 내긴데요. 그건 환경 설정에서 그렇게 해놔서 그런데 시험 문제는 보통 다 그렇게 문제를 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분리가 안 되고 문제하고 다르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서 금액 계산해서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1012만 원을 여러분들 이게 그 부가세 포함이면 나누기 1.2를 해야 되거든요. 자, 요거 1012만 원 나누기 1.2를 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1012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920만 원, 92만 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했냐면요. 요 환경 등록에서 여기에 그 카과 현과 공급가액의 전체 포함이 이렇게 해놔서 그래요. 건별도 포함 이렇게. 이게 포함도 있고 미포함으로 선택이 돼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계산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포함된 걸로 대부분 다 그렇게 냅니다. 자, 그럼 거래처가 누구예요? 희연. 그리고 이거는 카드니까 전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게 중요해요. 카드는 신용카드다 꼭 선택해야 돼요. 무슨 카드예요? 국민카드죠? 요거 눌러요. 요거 풍선. 국민카드. 자, 선택돼 있죠? 확인. 그럼 국민카드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분계에는 여기 보니까 카드는 4번이라고 돼 있죠? 4번 카드. 그럼 4번을 딱 찍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국민카드 거래처가 돼요. 여러분 카드 결제 받으면 여러분이 가맹점이라면 그 카드로 고객이 여러분한테 물건 사가면 그 돈은 고객은 이미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카드사한테 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거래처가 카드사가 돼야 돼. 그리고 이거는 외상 매출금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카드로 팔던 외상으로 팔던 우리는 상관없잖아. 돈 나중에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분계를 이렇게 그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은 다 외상 매출금으로 해요. 카드로 결제 받아도. 그런데 상품이나 제품 매출이 아닌 다른 거 기계장치 쓰다가 팔고 그러면 이건 미수금으로 분계해야 돼요. 이거는 안 바뀌면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요것도 요 환경 등록에서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 신용카드 매출 채권 요거를 여기 외상 매출금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미수금으로 고쳐버리면 이게 미수금 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수동으로 고쳐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자, 다음 문제. 그 다음에 7월 10일. 자, 여기 분계까지 다 끝났어요. 이거 안 고치면 틀립니다. 요 카드사 입력 안 하면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해야 돼요. 이거 혼합으로 분계할 수도 있어요. 혼합으로 하면 여기 카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요걸 국민카드로 여러분들이 요거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분계도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카드로 하면 아주 편하다고 요거 입력하면. 자, 7월 10일. 전자마트에 전자제품 500만 원을 판매하고 전자세금연수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결제는 국민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전자제품을 부가세 별도에 판매하고 세금연수를 발급했으며 대금 결제는 국민카드. 이거는 저 세금연수가 나왔죠? 세금연수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과세예요. 과세.
우선순위가 세금계산서가 우선순위예요. 품목은 전자제품 또는 제품 해도 되고, 공급가액은 500만원.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가 누구냐면 전자마트.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요. 분계는 카드니까 4번 카드. 분계는 카드니까 4번 카드인데 여기 또 카드 입력하라고 나왔죠? 자, 무슨 카드예요? 요거 눌러가지고 국민카드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면 여기도 국민카드로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고 분계는 외상매출금으로 바뀝니다. 분계가 자동으로 됐죠? 차변의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차변, 대변. 여러분들 혼합일 때는요, 차변, 대변 분계 잘해야 돼요. 분계 잘해야 돼요. 그 한쪽만 분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변, 대변 분계가 다 맞는지를 확인을 꼭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부터는 본론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